오늘 낭독할 책은 세상 모든 엄마에게입니다. 지은이 김정국. 책은 출판사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김정국. 어여쁜 내 꽃잎이 피려고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서정주님의 국화 옆에서는 내 삶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내 이름은 김정국이다. 김춘수 시인의 큰아버지이신 내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다. 국화 국자를 쓴다. 남자 이름 같은 내 이름이 참 싫었다. 이름으로 놀림받던 어린 시절 나도 예쁜 이름을 갖고 싶어 밤마다 장명을 하며 놀았다. 그래서 결혼하고 누구의 엄마로 불리는 게 참 좋았다.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의 위기를 맞으면서 내 삶을,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전업주부로 살다가 대학 졸업한 지 23년 만에 시험을 봐서 대학원에 진학했고 난생 처음으로 나라는 주제를 찾은 느낌이었다. 네, 김정국 작가에 대한 소개를 좀 일부 해봤고요. 목차 소개하겠습니다. 파트 1 믿어주는 만큼, 파트 2 할 수 있다, 파트 3 내가 본 세상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파트 2 할 수 있다 부분을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 우리 아이 감성교육. 6살 아들이 아빠에게 보내는 생일카드. 예전에 딸과 백화점 지하 식당에서 식사한 적이 있다. 그때 두 아이를 데리고 온 한 엄마가 들어가기 힘든 구석자리에 겨우 자리를 잡고 음식을 주문하러 갔다. 작은 아이가 계속 칭얼대면서 뭔가를 주장했다. 상황을 미루어 짐작건대 자기가 원하는 음식줄 밑에 엄마가 서 있지 않았나 보다. 그 줄에 서 있어도 엄마가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가져올 거란 생각을 하기가 힘들었나 보다. 아이가 칭얼대고 계속 뭔가를 주장하고 있어도 아무도 시끄럽다거나 아유 쟤 왜 저래? 또는 쟤네 엄마는 내가 저러는데도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네?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정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아이 엄마가 갑자기 달려와서 좁은 통로를 비집고 들어가려다 여의찮으니 팔을 뻗고 발 뒤꿈치를 들어서 가만 못 있어? 기어코 아이를 쥐어받고 갔다. 아이는 습관이 되었는지 맞은 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계속했다. 아이는 아마도 지금 자신이 왜 맞았는지도 모르고 맞았을 것이다. 아이의 엄마 또한 언제나 칭얼댄다고 생각되는 아이를 키우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내 아이는 내 화풀이의 대상이 아니다. 내 감정의 찌꺼기를 쏟아붓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우리는 가끔 부모라는 이유로 너무 쉽게 힘을 행사한다. 화내면서 때리는 것만이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아닐 것이다. 그 아이에게 한번 물어보든지 아니면 아이의 손을 잡고 데리고 가서 같이 주문해도 좋았을 것이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모든 것을 자기 관점에서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과 똑같이 생각한다고 믿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사물에는 생명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인형 보고 이야기하거나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그 물체를 때려주는 행동을 하면 울음을 그치는 물환론적 사고를 한다. 그로 인해 자신의 꿈속에 등장한 인물은 자신과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여 잠에서 깨어나면 꿈에서 갖고 놀던 장난감을 달랜다든지 할머니를 찾는다든지 등의 행동을 한다. 게다가 막대기로 총을 쏘거나 베개를 안고 아기를 재우는 신용을 하는 등 가상놀이에 심취한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버스나 지하철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 질문하면 당황하거나 아이에게 말을 못하게 막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이의 발달 과정을 이해한다면 그 시기에 아이의 질문이 대단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엄마가 생각에 전환을 한다면 언제나 아이와 대화할 수 있고 재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엄마 하늘이 왜 파래? 바닷물이 비쳐서 그래. 혹은 너는 무슨 색깔을 좋아하니? 혹은 사람들이 파란색을 좋아해서 하늘을 파랗게 칠한 걸 거야. 그냥 엄마가 생각하는 대로 대답해주면 된다. 그 아이가 대단한 과학적인 상식을 알고 싶어 묻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아이가 한껏 생각할 수 있도록 엄마는 아이의 질문에 계속 대화를 유도해가는 것이 좋다. 아이의 생각을 막거나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야단치지 않으면 굳이 학교에 들어가 창의력을 기른다고
이것저것 시키는 수고를 덜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은 아이의 생각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생일 카드 하나를 소개한다. 내 아들이 6살 무렵 아빠에게 보낸 생일 축하 카드이다. 아빠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빠 친구 선물도 받고 그리고 케이크를 부를 때 아빠는 좋아하겠지? 아들 올림. 6살 때 아들의 순수한 마음을 나타낸 글이다. 이 시기 아이는 자기 생각처럼 아빠도 생일이면 케이크에 촛불 켜놓고 노래 부르고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이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아이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특별히 도덕적인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밤, 대추, 감 속에 숨겨진 부모의 역할. 온 나라를 무대로 펼쳐지는 설이란 이름의 축제가 있다. 이번 명절에 어딘가에서 읽었던 풍어를 조카들 앞에서 읊었다. 차례상에 또는 제사상에 밤, 대추, 감을 올리는 의미에 대해서 말이다. 어떤 씨앗이든 땅에 떨어지면 그 씨앗 자체가 없어지고 식물이 자라지만 밤은 언제 캐어내도 그 밤알이 그대로 밤나무 뿌리에 남아있다고 한다. 그래서 조상님 산소 주변에 밤나무를 많이 심기도 하고 그 밤을 따러 자손들이 산소에 오기도 한다. 언제고 남아있는 한 톨의 밤알처럼 자기의 뿌리, 즉 근본을 잘 알고 기억하라는 의미이다. 결혼식 끝나고 패백 올릴 때 신랑 신부에게 던져주는 대추는 가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의 경우에만 생산량에서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한 꽃잎이 피었던 자리에는 반드시 한 알의 대추가 열린다. 이것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자신의 의무이자 책임으로서 자손을 낳아 대를 잇게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감은 씨앗을 심어 자라면 감이 열리지 않고 까치밥이 된 고요미 열린다고 한다. 모양은 감과 같으나 크기가 아주 작고 먹을 수 없어 감나무가 되기 위한 접붙이용으로 사용된다. 꺾어서 감나무에 접을 붙여 여러 해를 가꾸어야 비로소 감이 열리는 나무가 된다. 이것은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되어야 사람이지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언제나 그렇게 해왔기에 차례상에 올려야 되는 것에서 이제는 조상님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부모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단순히 밤, 대추, 감이라는 물질 이전에 그 속에 살아 숨쉬는 정신이 아이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자기 뿌리를 알고 자신을 이해하며 사람으로 태어난 도리로서 자손을 낳아 기르고 고요미 감이 되도록 가꾸듯이 그 자손이 제대로 사람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을 쏟으라는 의미이다. 즉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겪는 아픔을 지켜봐주고 도와줌으로써 올바르게 자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낸다는 생각이 든다.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이지만 명절이 돌아왔을 때만이라도 차례상에 올리는 밤 대추 감을 보면서 그냥 먹기보다는 나는 어떤 부모 노릇을 하고 있나? 나는 어떤 엄마이고 아빠인가를 점검하는 날이었으면 좋겠다. 진정 다시 생각해보는 날이기를 바란다. 네, 오늘은 세상 모든 엄마에게 일부를 낭독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아직 미혼이고 아직 엄마는 아닌데요. 이 책은 세상의 모든 엄마뿐만이 아니라 여성분, 결혼을 했을 때 나는 어떤 엄마가 될까? 어떤 엄마가 되어야만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대 인문대 졸업 하버드 종신교수, 서울대 법대 졸업 판사, 서울대 치대 졸업한 치과 의사를 키운 엄마의 감성교육법, 세상 모든 엄마에게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